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정열을 쏟아야 합니다. 운은 천천히 다가와 한순간에 폭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운, 상위 1%, 운의 비밀에 대해 말하는 운의 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는 운명을 바꾸는 7가지 스테이지, 유전자, 시간, 환경은 못 바꿔도 운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운의 탄생, 이 3가지 책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성준 지음 소미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오직 시간만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천성과 기질을 잘 파악하여 멈추어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좋은 공간을 만들면 어느새 운의 힘이 생기고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공간을 찾고 머물며 바꾼다. 같은 생각, 비슷한 사고는 보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미래, 달라진 미래라는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에 맞는 인생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이해하려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서서히 그리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자극은 공간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과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으로 만든 공간은 다시 자신에게 영향을 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공간을 자신의 기준으로 만들며 꾸민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 키워간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이나 새롭게 이사한 집을 꾸밀 때 비록 실용성과 편리함 또는 예산의 범위와 투자의 목적으로 선택했다는 주거 껍데기의 한계는 있겠지만 사는 동네를 선택하고 그 안을 풍요롭게 바꾸는 것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인생 최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최고의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져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생기와 운으로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의 힘은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어둡고 소외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게 밝고 생동감 있는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자의 그림도 좋고요. 오르골 같은 소리가 나는 소품이나 움직임이 있는 모빌도 좋습니다. 익숙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의 힘은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의외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공간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 보이지 않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일하는 곳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공간을 원하지 않는 물건,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나거나 답답해지는 물건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고 물건이 흩어져 있거나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곳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봤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물건들로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분 나쁜 물건이나 화가 나는 물건, 우울해지게 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없애다 보면 결국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하는 물건들만 남게 되고 그 물건들로 둘러싸여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사는 공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느낀 좋은 감정을 고스란히 에너지로 담아낸 공간은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거주자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북돋아주며 다시 보답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집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아끼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공간 덕분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한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일은 공간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티끌 같은 습관이 태산 같은 운명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므로 그 원인이 되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것들이 모여서 그 결과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부정적이고 좌절하는 에너지는 방 안의 작은 먼지가 뭉쳐 점점 커지는 것처럼 더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몸에 밴 좋은 습관들은 애써 인지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서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자신을 지켜줍니다. 복된 습관을 만들며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운명은 변화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고방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변하려면 역동적인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자극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스승이나 책을 통한 배움 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바뀔 수 있습니다. 때와 그릇이 있습니다. 꽃이 겨울에 활짝 피지 못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꽃은 피울 수 없습니다. 부족한 노력을 탓하면서 좌절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작은 노력에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연의 꽃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풀도 있듯이 자연을 닮은 인간 세상에도 각자의 역할과 취하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명이라는 각자의 그릇에 용도 이외의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운에 따라 그 그릇에 맞는 양의 밥, 국이나 반찬을 노력이라는 정성과 양념으로 맛있게 채우면 됩니다. 다른 그릇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애를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귀는 중화의 원리로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 중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부귀에 관한 것입니다. 부는 재물이고 귀는 명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명의 이치를 알아가는 명리학에서 돈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릇이 감당할 수 있어야 생기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돈은 오행이 극하는 논리에서 생깁니다. 1. 나무. 나무를 살펴보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 그 뿌리로 땅을 제대로 움켜잡고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산사태가 나지 않고 흙이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아야 그 흙이 나무에게 있어서 즉 돈이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나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보일 순 있어도 이내 곧 흩어져 사라집니다. 2. 불을 기준으로 보면 불이 극하는 금이라는 쇠도 녹여야 돈이 되는데 적당량이 있어야 자신의 불로 녹일 수 있습니다. 녹일 수 있는 쇠의 양을 넘어서 마구 들어오면 도리어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옵니다. 몸도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불로 녹일 수 있는 정도의 쇠인지를 봐야 하고 불에 부족함이 있다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땔감은 있는지 아군의 수와 힘도 같이 파악해야 합니다. 3. 흙도 담아둘 수 있는 정도의 물에 욕심을 내야지 감당도 안 되는 물을 담아두려고 하다가는 물에 뒤섞여 흙탕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을 잘 담아두는 땅이 되느냐, 물의 힘에 눌려 흙탕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4. 쇠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를 잘라내야 돈이 생기고 사회 활동도 왕성해집니다.
숱하게 자라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헛된 욕망과 욕심을 키우기 전에 우선은 새로 만든 자신의 도끼의 품질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5. 물. 물을 기준으로 보면 불을 극하여 꺼야 돈이 됩니다. 큰 불에는 물을 많이 부어야 끌 수 있고 작은 불이라면 양동이 물로도 가뿐히 끌 수 있습니다. 끄려고 하는 불을 우선 제대로 파악하고 내 힘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한지 또는 약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범위의 그릇을 말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자신이 벌고 유지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운은 천천히 다가와 한순간 폭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은 한순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징조를 보여줬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없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이미 미리 결정되어 있어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만의 일관된 대응 방식이 앞으로의 운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 말과 목소리, 행동과 습관, 표정과 태도, 걸음걸이 같은 모든 것들도 장차 다가올 운을 천천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부터 고치고 바꾸어야 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의 원인이 되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성찰해야 합니다. 운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이 나쁘다는 것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 깨진 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운이 나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관성이 있어서 나쁜 운은 계속 나쁘게 흘러가고 좋은 운도 그 관성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운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 방법에는 시간을 현재와 달리 쓰는 것, 또 이전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또 공간의 변화, 즉 이사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가구나 소품의 배치를 달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한 것이 운을 부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잇고 욕심이 부족해도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적당한 욕심이 아름답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적당하면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기지만 너무 신경을 곤두세워서 과하면 거칠애를 하게 됩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이 좋다는 것도 기운이 치우침이 없이 중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태어날 때는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 약하거나 강하게 태어나는데 그 기운을 중화시키는 오행이 들어오는 때를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강하면 조금 약하게 만들어 중화시키고 약하면 조금 강하게 만들어 중화시킵니다. 생각이 아닌 행동이 운을 만듭니다. 움직여야 운이 생기는데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고 순환되지 않으면 운이라는 것이 애초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건강을 챙기려고 해도 움직이고 이동해야 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현명해서 다 알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변화 속에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나 실수를 해도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운을 스스로 만들고 운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이 좋다는 긍정 마인드를 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경우 또한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넌 운이 참 좋대.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대. 운이 좋다는 말은
머릿속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서 살면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운이 좋다는 절대적인 긍정 마인드를 품게 되었다는 데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잘 된다, 잘 된다고 했으니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암시와 되새김은 결국 운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만듭니다. 재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재수 없는 일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지 뭐, 잘 안 될 거야, 잘 된다고만 할 수도 없지, 와 같은 부정적이고 재수가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와 생각은 내 입과 마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야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내 의식과 말과 행동에는 긍정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꿈꾸는 대로 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욕망하며 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절박감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 회복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면 돈을 벌고 모으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처한 처지가 단기간에 바뀔 수 없는 문제라면 일부 체념하게 되고 무표정하고 건조하게 일상의 굴레를 버텨 나갑니다. 돌파구가 없으므로 희망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살다 보니 또 사라집니다. 이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지만 버티다 보면 조금씩 어둡고 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7가지 스테이지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알렌 지음, 안춘시 공김, 지식여행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과 문제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은 바로 행운을 부르는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운명을 바꾸는 7가지 스테이지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마음의 세계와 마주하기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행복과 불행은 마음이 현실의 상황과 발생한 일들에 대해 반응하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현실에 대한 반응은 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현실 속에서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소망과 생각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 속에서 마음이 반응하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현실도 변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마음가짐,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는 일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변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행동과 삶의 방식도 변하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추어 거꾸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응하여 바뀌어 갑니다. 지금의 결과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는 모두 믿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실 세계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더 멋진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와 확장이 가능한 세계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마음먹은 대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의 성장도 단계를 밟아갑니다.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보다 높고 넓은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성장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 도덕성, 아름다운 마음을 갖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자신이 그려왔던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현실 세계의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마음, 올바름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고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가면 거기에 어울리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극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면 보다 높고 보다 넓은 세계로 건너가게 되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멋진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요, 현실 세계와 마주하기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은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고 해도 그 바람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생각이나 방식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인데요,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쾌한 일들이나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사고에 따라 자신이 행동할 수 있게 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벽을 허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각 개인의 성장이 멋진 세계를 만듭니다. 각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위에 영향을 줍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변화나 행동에 각자의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은 세련된 행동, 세련된 삶의 방식이 가능한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보다 좋은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멋있는 성과로 이어집니다. 약점은 마음의 자세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 부담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그것을 보충해야 할 과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혹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모든 문제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요, 습관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의 습관으로 바뀌어 가는데요. 습관은 반복이 쌓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같은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차츰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갑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에 의해 자신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사이에 결국에는 자신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능력도 정착된 습관입니다. 성장은 정신력의 축적이며 반복되는 사고와 행동의 결과대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약해지는 생각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극복할 수 없는 까닭은 좋은 것을 부정하는 생각,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의심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마음과 몸의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도 단계적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금방 건강해지거나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완전한 평온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계를 밟고 이치에 맞는 경로를 통과하면서 향상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뚤어진 생각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병약한 체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병드는 것은 몸에 병을 안고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좁은 생각이나 세상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궤도를 수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지는요, 진정한 풍요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요, 기분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도덕 지수가 낮은 것도 아닌데 가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착실하고 지금 행복하면 된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지금 상태로 좋아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환경,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정열을 쏟다 보면 현실은 이런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목표를 향한 집중력과 용기, 성실성, 자신감 등의 훌륭한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부족한 조건을 정열로 바꾼다.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나 기능을 얻기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이나 돈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단순히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기회는 언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을 키우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빠도 시간을 낼 것이고 더욱 절약하면서 자신의 재정 상태에 적당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회가 왔을 때를 완벽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이상을 향하는 마음에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됩니다. 여섯 번째 스테이지는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컨트롤이 인생을 연출하는데요. 마음이나 생각을 바로잡아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물들었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 살아가려는 결의는 마음과 몸의 건강과 강인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을 연출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조건, 주어지는 것만을 나약하게 기대고 살던 자신, 상황에 휘둘려 지칠 대로 지친 자신,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헤매던 자신을 깨닫게 되면 진심으로 행복을 향해 살아가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아픔을 가져다 준 삶의 방식을 끝마치고 강인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야 스스로 일어서서 상승하려는 마음에 눈을 뜨고 수동적으로 바라는 것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과제를 향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일곱 번째 스테이지는요, 새로운 자신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스스로 배우는 것인데요. 보다 나은 자신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한 커리큘럼은 누구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인간관계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느끼는 스트레스나 괴로움, 마음의 갈등에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찾아올 것입니다. 불운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고요. 어리석으며 실수가 많았던 삶과는 이별하고 올바른 지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생각을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세상을 바꿉니다. 잘못이나 슬픔, 불운이 해소될 때마다 기쁨과 행복은 빛을 더할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성장시켜 고매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잘못과 슬픔, 불행한 일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운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칼라스타지움 장석곤 옮김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사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행운과 불운의 원리를 뇌의 비밀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빠져나갈 행운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언가에 타고난 듯 보이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테니스를 치는 것만이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짓기만 해도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행운이 따를 기회를 만들어내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제력의 핵심인데요. 어떤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데 자신의 온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을 끝내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차분한 일상 속의 행동 패턴을 봐야 실생활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박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처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 속의 행동 패턴입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상의 순간들을 보낼 때 그로 인해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미래의 보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나갈지는 자제력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의 정도가 우리의 인내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적 기량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삶의 한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행운의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은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들 달라질 게 있나라는 구슬만 저울에 올리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든 발전시키려면 때에 걸맞고 유익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서만 피드백을 받으면 우리의 사회적 능력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냉소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나와 내 친구는 서로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운의 기회를 많이 얻어내고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연령대와 배경, 관심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가치가 부족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집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행운을 찾아 집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뇌에 믿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눈앞의 보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더 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나쁜 것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향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목표치를 더 높이 잡고 더 큰 물에서 놀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자신을 떳떳이 변호하고 좌절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몇 가지 행운이 필요한데요. 이런 행운은 운 좋은 소수에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 밖의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배울 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낙관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며 자신은 성공을 쟁취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대체로 우연의 결과이지만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과대평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사고력, 행동,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펼치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앞으로 닥칠 일을 감당할 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여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지를 자각하고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생의 목적의식을 갖는다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적극적 행동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미신이나 행운의 부적, 기도, 그 밖의 종교적 의식도 우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로 인해 동기부여가 주어질 때 비로소 긍정적인 자기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만약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극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쯤이야. 나라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적 통제력이 높은, 즉,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삶에서 더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 결핍과 비슷하며 이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쉽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험하고 바람도 매섭지만 우리가 가진 특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권이란 정의상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배 집단을 위해 존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헤아릴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행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미소를 많이 지으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꿈꿔오던 자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에 전념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낙관적인 사람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집중하고 그 보상으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다. 자신은 지는 쪽에 있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불가항력의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확고한 결단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과 예기치 않은 기회를 많이 얻고 싶다면 더 많은 호기심과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행운은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 자신의 삶에서 행운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꺼림직한 기분이 들 여지를 피하려고 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가지를 뻗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꾸준히 갈고 닦은 사람은 늦더라도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과정이 쉬우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취미로 치부하고 나이에 맞게 처신하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른이 되어서도 열정을 기울일 것을 찾았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해나가야 합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신을 만사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자기충족적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펼쳐진 길을 따라가는데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행운이 깃들 수 있는 표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넓혀갑니다. 운이 좋으려면 인생이 던지는 질문들에 예스라고 답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느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인지를 알아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한다고 나설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것에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삶을 민첩하게 준비함으로써 어떤 기회든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모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정을 더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되도록 활기를 띠는 곳에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품고 겸손해야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